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계 속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그러나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웠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로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거리를 두는 사람. 심리학적 용어로는 거부적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왜 그들이 당신이 없을 때, 즉 거리가 생겼을 때 오히려 당신을 그리워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당신이 현재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과 연애 중이거나 혹은 썸과 같은 미묘한 관계에 있다면 이 관계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당신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당신과 그 사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공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채널에서 항상 강조하는데요. 바로 그들의 내면은 감정 빼기 두려움이라는 공식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대부분 유년 시절에 정서적 방임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서적 방임은 밥을 굶기거나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것과 같은 가시적인 방임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린 시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부재했습니다. 바로 정서적 교감과 보살핌입니다. 아이가 슬픔, 기쁨,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표현했을 때 부모나 주 양육자가 그 감정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경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울 때 사내 자식이 왜 우니? 또 그쳐, 또 그치지 못해. 애들은 조용히 있는 거야. 와 같은 말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부모가 깊은 피로감이나 짜증을 내비치며 그 상황을 외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는 아주 깊고 강력한 연관성이 새겨집니다. 나의 감정, 나의 취약성은 위험하다.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결국 거부당하고 만다는 끔찍한 연관성입니다. 결국 이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생존 전략을 터득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부분은 잘못되고 결함이 있는 것이니 아예 없는 것처럼 지워버려야 해라고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내면의 작동 방식은 성인이 되어 맺는 연인 관계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 기둥으로 이루어진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지적인 교감을 나누는 지성의 기둥, 함께 시간을 보내고 스킨십을 하는 물리적 기둥, 성적인 친밀감을 나누는 성의 기둥,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감정의 기둥이 있습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에게 다른 기둥들은 비교적 편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 관계에서는 이들이 아주 잘 지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관계에서는 주로 지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물리적인 거리를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조절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성적 기둥에 대한 부담 없이 관계를 즐길 수 있으니 그들에게 친구 관계는 아주 안전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는 다릅니다. 특히 감정의 기둥을 견고하게 세워야만 하는 연인 관계는 회피형에게 있어 가장 위험하고 불편한 영역이 됩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애착이 커질수록, 즉 감정이 커질수록 유년 시절에 봉인해 두었던 두려움 역시 비례하여 함께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잠재의식은 연관성을 만드는 기계와 같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취약하고 의존적이었던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연결, 이콜 고통, 거부라는 공식이 프로그램되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만난 연인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도 그 공식을 그대로 투사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즉 의식적으로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내 부모님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라고 명확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동의 약 95에서 97%를 지배하는 것은 의식이 아닌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은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번에도 결과는 똑같을 거야. 너는 또 상처받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빼기 두려움 공식의 핵심입니다. 관계 초반 감정이 커질 때는 두려움보다 감정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져 두려움이 감정과 비슷한 수준으로 커지게 되면 그들은 마치 두 개의 상반된 힘에 의해 찢기는 듯한 극심한 내적 혼란을 겪습니다. 결국 이 혼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를 스스로 망치는 선택, 즉 거리를 두거나 잠수를 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신과의 거리가 생기면, 즉 당신이 그들의 곁에 없게 되면 그들을 짓누르던 두려움이라는 변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자 그들의 내면에는 오롯이 당신을 향한 감정만이 남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안전함을 느끼며 당신을 향한 그리움과 애틋함을 마음껏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의 부재 속에서 오히려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이 거리를 둘 때 사랑을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생존을 위해 갈고 닦아온 초독립성이라는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타인에게 정서적으로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고통은 차라리 나는 애초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도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해.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이것이 그들의 생존 전략이자 적응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독립적인 태도는 그들에게 고통 대신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타인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들은 자기 자신을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자유와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린 시절 자신을 고통에서 구원해준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연인인 그들의 이러한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준다면 그들은 엄청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당신의 필요를 모두 억누르고 그들에게 맞추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당신이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걸 이해해요. 그건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나는 그걸 존중하고 지지하고 싶어요. 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 즉 독립성을 비난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은 깊은 감동과 함께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존중받는다는 느낌 속에서 당신과의 거리가 잠시 생겼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당신을 그리워할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존중은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안전장치와도 같습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갑옷을 입고 스스로를 지켜왔습니다. 그들은 이 갑옷 덕분에 어린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고 어느 정도의 안도감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갑옷을 얻는 대가로 평생토록 채우지 못한 그래서 더욱 갈망하게 된 아주 깊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감받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받는 것, 그리고 나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유년 시절 그들의 감정은 끊임없이 무시당하거나 수치스러운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나는 뭔가 잘못된 사람이야라는 깊은 수치심의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이 수치심을 들키지 않기 위해 완벽하고 독립적인 모습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성인이 되어 만난 누군가가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꿰뚫어보고 그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독립적인 모습을 칭찬하면서도 그 이면에 숨겨진 외로움과 두려움을 알아봐주고 그렇게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라고 따뜻하게 말해준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기적과도 같은 경험입니다. 자신의 가장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던 부분을 비난하는 대신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 사람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강렬해서 건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열병 같은 사랑, 즉 라임런스, 리므런스 상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굶주렸던 정서적 욕구가 한꺼번에 채워질 때 그 중독감은 거의 중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정보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바로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물질적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한 내면을 들키더라도 당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줄 것이라는 깊은 믿음과 안정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회피형 애착 유형의 내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해가 당신 자신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예스맨이 되어 당신의 필요를 모두 억누른다면 그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분노와 원망이 쌓일 것이고 이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와 관계를 망가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당신의 연인이 가진 욕구를 명확히 인정하고 존중해 주세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나에게는 당신과는 다른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라고 당신의 필요 또한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요. 그리고 그걸 존중해요. 동시에 나는 당신과 조금 더 자주 연락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요. 이것이 나에게는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당신의 방식이고 이것은 나의 방식이에요. 우리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타협점을 함께 찾아볼 수 있을까요? 관계에서 욕구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건강한 과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많은 시간을 원하고 그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을 편안해한다면 중간 지점을 찾아 일주일에 2번을 만나거나 한 번은 직접 만나고 한 번은 긴 시간 동안 영상 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타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 동안만큼은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파트너와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를 진정으로 알아가고 보고 이해하는 길이며 이것이야말로 안정적인 애착관계, 즉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만드는 견고한 토대가 됩니다. 당신이 이러한 대화를 이끌어 나갈 때 회피형 파트너는 자신의 욕구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동시에 당신 또한 의식적으로 나 자신의 욕구와 경계를 지킬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함께 안정적인 애착 관계로 성장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의 복잡하고 섬세한 내면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그들의 행동 이면에는 감정 빼기 두려움이라는 공식이 작동하고 있었고 그들은 초독립성이라는 갑옷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그 누구보다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들의 거리를 둠을 당신에 대한 겁으로 해석하기보다 그들 내면의 두려움이 보내는 신호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동시에 당신 자신의 필요를 희생시키지 않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조율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바로 회피형 애착 유형이라면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올린 그 벽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터득해야만 했던 최선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벽이 고통뿐만 아니라 사랑과 행복까지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가능하며 당신은 충분히 깊고 안정적인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두 사람의 의지가 만날 때 비로소 불안정한 관계는 안정적인 관계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관계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둡고 막막했던 길을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과 사랑에 빠졌던 경험, 혹은 당신 자신이 회피형으로서 겪었던 사랑의 경험에 대해 댓글로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배움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